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미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아주 그러니까요. 아, 오랜만인데. 되게 보고 네, 싶었습니다. 아, 오늘, 이런 말 해도 되나? 잠깐만. 왜, 뭐, 어떤 의미를 담으셨길래. 아무 힘이 없이. 네. 네. 자, 아, 오늘도 그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네, 어떻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네. 어디까지 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소개하고 싶은 만큼, 네, 원하는 원하는 만큼. 네. 저는 일단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2명의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한 임당? 네. 사임당을 추구하는 네. 그래서 오. 임당쌤으로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자녀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에게는 커야 되니까. 절대 얘기해주지 않으려고. 이 뭐 화폐 정도의 얼굴이 한번 그러니까요. 찍혀줘야 그러니까요. 돼. 예. 국가를 짊어져야죠. 철학을 퍼뜨리고. 네, 부담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제가 모신 이유가 있어요. 사례를 읽고 왜 모셨는지 한번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한 달 앞둔 8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애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했는데 벌써 복직 시기가 가까워지네요. 막상 쉬어보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업무 경력도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조금 이르지만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복직하고 나면 아이를 낮에는 돌봄 교실에 맡기고 저녁에는 제가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아이랑 놀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둬도 되는지 걱정이 되고요. 이 시기에는 한창 엄마가 필요한 때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이에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저의 커리어도 잃지 않으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례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임당 선생님이 그래서 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육아휴직 제도나 이런 게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일과 양육을 같이 하는 그런 워킹맘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임당 선생님 좀 어땠어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아이가 2명인데 네. 첫째 아이는 조금 네. 지금 초등 6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전이라서 사실은 육아휴직이라는 걸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출산휴가 뭐 짧게 한 3개월 정도 하고 바로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어려웠죠. 그래서 정말 아침에는 화장하고 뾰족 구두 신고 출근을 하는데 저녁에는 어린이집에서 얘를 찾아오면서 막 업고 안고 막 팔 아프고 징징 울면서 내일은 관둬야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거의 진짜 맞아요. 그렇게 많이 키웠었고요. 네. 이제 둘째는 좀 나이 터울이 있어서 저도 사실 여기 사연 보내주시는 분처럼 육아휴직을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이 조금 보편화돼서 육아휴직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연 주신 분처럼 되게 고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랬었죠. 네. 소민 쌤, 네. 이분이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은 커리어도 커리어지만 또 아이와의 관계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떠신 것 같아요, 이번엔 지금 마음이?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그 육아휴직을 같이 하셨으니까 네. 육아휴직 하는 동안에 이제 충분히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그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 다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내가 진짜, 정말 이게 너무 내가 원하는 내 커리어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엄마가 아닐까? 아이들은 나를 원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네네. 예,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의 소중함이 확실히 있으실 거거든요. 장기간 있으셨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을 거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만두고 다시 그 회사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 사실은 뭐 커리어라는 거는 언제나 다시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그 역할이 네, 많잖아요. 네, 한 뭐 아이의 네, 어머니로서의 네, 역할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내 자신의 네. 그 역할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되게 예, 중요한 예, 얘기신 것 같은 예. 게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지금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이 돼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이랑 이제 초등학교 때는 있었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이랑 떨어져 있었고 아이를 많이 이렇게 케어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그때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해요. 그러니까 사실 엄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아 그때 내가 얘가 힘들 때 좀 더 옆에 많은 시간을 보내줬었더라면 하는 마음은 사실 있어요.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 만약에 그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선택의 문제잖아요. 내가 그때 걔 옆에 있어줬고,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사임당 같은 그런 엄마의 역할을 했었으면, 그럼 나는 지금 또 행복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개인적인 행복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직업을 갖는다거나 일을 하는 게 저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들도 사실 어느 순간이 되면 크잖아요. 뭐 되게 시기가 있기는 할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어릴 때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는 나로부터 조금 독립이 돼 있는 건데 그 독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못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 내가 만약에 이 아이 옆에만 이제 전업주부로만 있었으면 그래서 어느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결국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임당 선생님은 어쨌든 육아휴직을 갔다가 이 네네. 복귀한 순간에 고민도 있었지만 다시 복귀하는 것을 선택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간에 뭐 갈등이 어떻게 있었고 어떤 음. 것 때문에 좀 이런 선택을 했고 뭐 그런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네, 수미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음. 저도 그전에는 육아휴직을 안 하다가 아기가 더 어렸을 땐 육아휴직을 안 하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서 육아휴직을 한 경우라서 그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같이 못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처음으로 몇 달간을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몇 달간을 같이 지내본 경험이 진짜 소중했던 경험이었고요. 네. 네, 그 시간을 거의 온종일의 시간을 오직 얘를 위해서 할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직장 상황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이 되게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말을 꺼내기가 되게 힘든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좀 용기를 내서 아니면 상황을 자기가 좀 잘 만들어서 일단은 육아휴직을 뭐 시기가 어느 때가 됐든 한번 해서 충분한 시간을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되게 중요했었다 음.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네, 네. 그리고 고민처럼 이제 복직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이 들죠. 그래서 한 복직을 한 달 앞두고는 거의 매일 날짜를 세는 거예요. 마치 제대하는 날짜 세듯이 아, 네. 한 달 그럴 것 남았네. 같아요. 29일 남았네. 이렇게 세면서, 근데 세면서 저는 그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운동하고 약간 취미로 뭐를 좀 해볼까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주변 분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복직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이를 돌봐주신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도 하게 되고 얘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저는 휴직을 하게 됐으니까 이모님 이제 그만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 다시 이모님을 구해야 되나 뭐 복직을 하지 말고 뭐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 휴직 기간을 네. 어떻게든 좀 늘려봐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여기저기 막 털어놨더니 저희 이제 운동 가르쳐주는 한 선생님께서 애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이 저 혼자서 이제 자꾸만 고민했던 거죠. 예. 답을 만들려고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정작 그 아이한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한테 너는 그래서 엄마가 이 중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 저는 이제 학교도 잘 다니고 하니까 그냥 엄마 회사 가시고 그냥 저는 집에서 TV 많이 보면 더 좋겠어요. 뭐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고. 학원 그냥 뭐 태권도 그때 다니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냥 태권도에서 형아들이랑 좀 놀고 집에 와서 엄마 올 때까지 나 TV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아요. 완전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사실 TV에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죠. 리모컨 채널만 가르치면 네.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TV를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네. 어,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의 불안은 아이가 잘못될까 봐 하나, 그쵸, 그다음에 그쵸.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신뢰가 깨질까 봐 그쵸.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어떤 연구에서 그 애착 관계를 얘기하는 연구, 발달 연구에서 그 워킹맘이 의외로 아이와의 애착 관계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제가 연구를 봤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전업주부로서 아이와의 관계하는 것과 워킹맘으로서 그 기능하는 것과 네.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음. 워킹맘이 자아 존중감이나 자아 정체감이 높기 때문에 그치. 아이의 관계가 더 좋았다는 연구를 음.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네. 그 되게 중요한 얘기신 것 같은데 네. 워킹맘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다라거나 이거는 그냥 통계에 불과한 그쵸. 거고 음. 제가 봤을 때는 관계의 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이제 여기 그 사례에서도 그런데 네. 아이를 장시간 혼자 둬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 얘가 워킹맘으로 이제 내가 얘를 통제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서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은 확실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라거나 이제 이런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막 되게 열심히 살던 분들도 뭐 고등학생이 되면은 아이의 그런 시험 때문에 이제 학교를 회사를 그만두시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임당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당 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애가 그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니까 본인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의 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가 네. 그 왔을 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랑 좀 더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아이한테 선택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일방적으로 엄마가 그냥 회사를 다닐 거야가 아니라 엄마는 굉장히 회사를 다니고 싶고 엄마의 성취도 중요한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정말 필요한 건지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애가 독립적으로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고 근데 이제 막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네. 갈고 너 숙제했니? 너 뭐 했니? 오늘 뭐 숙제는 다 끝냈지? 이제 이런 식으로 통제와 관리 차원으로 가기가 쉽기 네,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그렇죠. 기능이네요, 그냥. 그런 게 맞아, 네. 문제가 맞아.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집에만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 온전히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아이를 관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긴 했어요. 제가 또 저의 많은 에너지를 아이의 관리 쪽에 둔 거죠. 자, 오자마자 자 숙제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주면 좋지만 사실 우리 개인의 어떤 직장 맘으로서의 행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직장을 다녀와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더 애를 써서 아이와 좀 더 정서적인 얘기를 나누고 오늘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인텐시브하게 좀 갖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조금 더 갖는다면 아이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네. 그런다면 그리고 엄마의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눈다면 어떤 면에서는 아이한테도 도움이 서로 될 수 있다. 어차피 네.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니까. 그냥 그렇죠.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관계의 질. 그래서 네. 관계의 질을 위해서 또 우리 임당쌤 뭐 팁 아까 뭐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서 네. 그 고민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네. 하나는 이제 아이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인 거고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지속하고자 하는 또 욕구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실은 좀 두 가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혼자서 고민하고 답까지 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아이랑 서로 소통을 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소미 선생님 네. 말씀처럼 이제 보통은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숙제했니 뭐 했니 이렇게 묻는데 제 얘기를 먼저 좀 했어요. 사실은 나도 회사에서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바빠갖고 2가지밖에 못했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는 몇 가지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처음에는 본인도 3가지를 해야 되는데 2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엄마한테 다 솔직하게 말을 못하고 조금 주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제 고민을 먼저 얘기하고 제 상황을 먼저 얘기하면 걔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좋은 그래서, 것 같네요. 그래서 저의 어떤 업무에서의 스트레스도 좀 낮아지고 좋네요. 이 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꼬마 말을 동료를 만드는 네, 네. 약간 그런 식인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제가 먼저 물어봤었죠. 오늘은 숙제 네. 뭐였었니? 오늘은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디? 뭐 까불지 않았니? 혼나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사실 오늘 엄마가 부장님한테 혼났다. 경험을 나누셨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좋네요. 시작하니까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그러면서 저도 음.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대로 긴장도 하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네. 그걸 집에서 티를 안 내려고 처음엔 노력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나도 약간 네. 풀어지면서 네. 나도 회사에서 이런 일 힘들었다 오늘. 네. 너는 어땠니? 네. 그러면 걔는 자기도 오늘 뭐 때문에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네, 이제 네. 위로도 되고 네, 서로 네. 좀 지지하게 되고 아, 그런 면이 되게 좋은 도움이 됐었어요. 좋네요. 네, 네. 되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네. 엄마가 먼저 얘기해 주는 네. 게 네. 아마 이제 조금 흔치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되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같이 네. 삶을 살아가는. 사실 청소년기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는 상담자가 돼야 된다.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니까. 네, 네. 훈육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음. 체력과 아, 자기 네. 관리를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네, 또 네. 사임당님께서. 네, 네. 네,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런 건 뭐 배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내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아이한테 줄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스트레스 관리를 또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 아직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력 그죠? 관리를 좀 하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 관리라고 저 얘기하지 않고 체력 그냥, 관리요? 네, 체력. 네. 그래서 자기가 에너지 떨어지면 어쩔 수 맞아요.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 부분이 티가 안 날 수가 없고 그게 약간 약하고 자기보다 좀 약한 존재인 아이한테 좀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부장님한테 화를 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돼서 평소에 이제 내가 좀 건강하고 네.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네. 거. 그래서 그게 뭐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많이 먹으면서 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자기 에너지를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방법은 이제 본인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되게 많이 에너지를 채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 체력 관리하는 거 되게 필요하고 체력 떨어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에너지 떨어져요. 그건 어쩔 그렇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이중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더 내 체력을 내가 좀 많이 관리하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좀 그 워킹맘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조금 마음도 약간 편안해질 수 있고 중요한 팁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 네. 뭐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그 미래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이렇게 네. 우리가 워킹맘 주제를 했지만 아버지들도 역시 저도 포함해서 네. 많이 좀 양육에 신경 써주시면 더더욱이 워킹맘들 그 어머니들이 더 쉽게 양육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관계도 더 윤택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